안녕하십니까. 예, 나파 교회에 여러 해 전에 왔다 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임미호 목사님 계실 때 왔다 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여기 어디 산이 좀 아름답습니까? 예,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설악산입니다. 예, 공룡의 등줄기 같다 그래서 공룡능선이라고 그러는데, 산 좀 탄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한 번은 꼭 올라가야지,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산 바로 밑에 지금은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내다가 나파 그 교우님들은 또 어떻게 지내실까 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달려와서 오늘부터 8일 동안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의학이 발달되고 웬만한 질병들은 잘 정복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재수 없으면 100세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아프고 살아야지, 질병을 가지고 100세 넘게 살면은 그게 지옥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의학이 발달됐어도 여전히 불치병, 난치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의학은 그 불치병, 난치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지금 추구하고 있을까? 오늘 이 저녁에는 각종 난치병 치료 OD장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답이 나올 것 같은지 이 세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접 OD장 최신 의학을 근거로 해서 병원에서 할 일은 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몸은 누가 더 잘 챙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100세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노하우와, 이건 이론만 가지고는 잘 전수가 안 돼서 온 몸으로 한 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나파 지역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나누어지는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OD장에서 오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자. 자,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학 저널을 찾기 위한 대표적인 펌메드라고 하는 데 가서 오토파지 연구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최초의 논문은 1963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거의 그냥 그걸로 시간이 지나는데,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혼자 외롭게 40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차원에서 우리 모든 생명체의 세포 속에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다.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대부분 우리 몸을 먹는 것은 곰팡이,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고, 그 친구들이 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는데, 내 스스로 내 몸을 먹는 시스템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내 몸에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먹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기가 막힌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다가 드디어 2016년도에 이것을 아주 이렇게 확립시킨 그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합니다.
그 뒤로 수많은 논문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에서 아직도 난치병으로 남아있는 질병들이 오토파지로 정말 치료가 될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 분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논문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78,040건이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디톡스가 예전의 디톡스 방법이 아니고 이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근거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직접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뒤브가 이름은 오토파지라고 이름을 줬지만 정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시노리 교수가 1990년대부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고 드디어 2016년도에 의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과대 교수인데도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 뒤로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 심장병에서 치료가 잘 안 되던 부정맥 협심증 또 신부전증 환자들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오토파지가 이 난치병에 과연 효능이 있을까?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The EMBO 저널 2021년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 속에 있는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가 스위치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세포에 쓰레기가 쌓여서 그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 스위치가 잘 켜지지 않을 때에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 대사 질환, 또 폐, 신장, 감염, 근골격 및 안구장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이 속에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를 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어떤 질병들이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을 때 찾아오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치료가 가능한지 요약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든지 파킨슨이든지 여러 가지 신경장애들도 여기에 쓰레기가 쌓였는데 청소 안 해주기 때문에 찾아온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혈관계 질환들, 여러 가지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또 죽상동맥경화증, 또 여기 심장 동방결절 그쪽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에 부정맥이 찾아오고 또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러 가지 폐에 노폐물이 쌓이고 청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 폐섬유증이나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고 또 간에도 쓸데없는 지방들이 쌓이는 지방간, 그리고 결국은 간 섬유화증과 간경화증 여러 가지가 그 깊숙한 밑바닥에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이 지금 나빠서 투석하면서 힘들게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건 불치병이다. 투석하면서 그저 연명해야 될 뿐이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저희 힐링센터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때에 신장 여과율이 15 정도로 떨어져서 걸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22, 33, 35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생식기 질환, 또 안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또 각종 암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대사장애 질환,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이 모든 질병들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활동하면은 에너지도 나오지만 쓰레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그때그때 청소해주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 청소기를 만들어줬는데, 스위치 키는 법을 몰라서 쓰레기가 축적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그래, 이따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수 있다는 거야. 요 단어를 찾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만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비결은 한마디로 영양 스트레스를 받을 때다라고 나옵니다. 배가 부를 때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고플 때 받는 걸까요? 고플 때. 그래서 약간 칼로리를 적게 섭취할 때에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 2000kcal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500kcal만 먹으면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이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500kcal 정도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은 500을 쓰는데 2000kcal를 쓰는데 500만 먹으니까 칼로리가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1500이 부족합니다. 세포는 똑똑해서 그냥 앉아서 굶어 죽지 않아요. 야, 1500이 부족하면은 이때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내 몸속에 쓸데없는 염증, 이것도 자동 청소기가 모아가지고 싹 리소솜 효소를 불어넣으면서 분해했더니 이것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혈관 밑에 왜 이렇게 죽상동맥 정화증,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이것도 청소해서 분해했더니 기가 막힌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기 왜 암덩어리가 있는 거야. 쓸데없는 것들만 다 긁어 모아서 그 1500kcal를 확보하려고 하는 바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약간 칼로리를 적게 먹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토파지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좀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난 죽어도 굶는 것은 하기 싫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파지 스위치 켜질 정도로 칼로리를 조금 줄이기는 하는데, 현대인들은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미량 영양소는 너무나 적게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많이 먹는 이미 여기 아랫배에 많이 지방으로 쌓아놓은 그 칼로리는 며칠 좀 적게 먹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량 영양소는 뷔페 식당에 가서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특별한 음식을 이번에 먹으면서 할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고 평생 가지고 다니던 쓰레기를 싹 청소를 해주면은 놀랍게 지금까지 난치병이다라고 하는 그 병명들이 꿈틀거리면서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첫날 오면서 바로 시에나라고 하는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날 같이 들어온 권용섭 화백과 똑같은 차를 샀는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굴렸어요. 얼마나 바쁜지 엔진 오일도 제때 안 갈았습니다. 10년을 딱 쓰고 나니까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덜커덩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이 차는 한 10년 사면 폐차 시켜야 되나 보다 하고 폐차를 시키려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은 기종의 차를 산 권하백 차를 보니까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차가 아닌가 하고 보링을 하러 갔더니 엔진이 그냥 새카맣게 찌꺼기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청소를 했더니 새 차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한 60년, 70년 써먹으면 뜯어보세요. 이거보다도 새카말 거예요. 오토파지는 보링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노인성 질병은 약이 없어요. 늙어서 그렇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저 아틀란타에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오셨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냥 안아서 방으로 모셨어. 안아서. 목욕도 누가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매일 물어봐도 배는 하나도 안 고프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날부터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몸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를 싹 청소해 줄 때 보링함 차처럼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디톡스는 마구제비로 굶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덜 먹어도 되는 건 좀 칼로리 줄이고 더 먹어야 될 영양소들은 더 많이 먹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발효식품을 개발을 해서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를 하기 전에 환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는 건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100여 명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첫 번째 집회 때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영감의 글에 있는 내용을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료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 백투 에덴이 이게 한두 가지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계속 했어요. 8개 대학을 제가 다니면서 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7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세미나만 해달라고 그래요. 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세미나만 해가지고는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걸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담도 넘어진 식욕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본능 앞에 넘어진 그곳을 한번 짚고 일어나야만 질병 없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으로 아무리 여러 날 강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이론과 함께 이 식욕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그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먹었던 것을 멈추고 다시 뭔가 에덴의 음식으로 먹어줄 때에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저는 즐겨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는데 2000년도에는 새천년 맞이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LA에서 하는데 샌디에고에서부터 LA까지 베이커스필드까지 17개 교회가 연합으로 했습니다. 2,5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500명은 먹고 자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호텔 2개를 가득 채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주방을 내놓질 않아요. 우리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주방장이 레시피만 달래. 레시피만 있으면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대. 좋죠. 현미밥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림픽교회 주방에서 500명 식사를 만들어서 정동춘 장로님이 책임자로 임명이 돼서 그 러시아워를 꿰뚫고 하루에 3번씩 날라가지고 500명을 먹이면서 했습니다. 놀랍게 치료 결과들이 나왔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일주일 뒤에 마치는 날 74명이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역사유래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저 혼자 한국에서 날라와 가지고 하루 봉사자들 교육을 시켜서 수치료까지 했거든요.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야, 이제 올해 훈련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하면은 진짜 늦은 비 성령 내린다는 소리 들릴 수 있겠다. 내년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못 한대요. 왜 못 합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뒤로도 여러 번 답을 찾으려고 먹으면서 해야 돼. 별로 해준 건 없지만 에덴 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을 이들이 발견을 하는데, 먹는 프로그램으로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수천만, 수억만 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리 레시피를 줘도 안 나오니 어떡할까. 그러다가 LA에서 녹즙으로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와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와도 그냥 막 일꾼 사가지고 짜면 가능하겠다. 한동안 또 한국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안 한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썩어. 얘가 문제가 생겨요. 야, 좀 더 단순해서 잠실체육관 10만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뭔가 예전에 먹던 음식 멈추고 이 말씀과 더불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에 이제 2년이 지나도 안 썼고 녹즙 몇 가지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분들을 천연으로 추출해서 쓰는 이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만들었더니 어떤 나라를 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먹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일꾼들은 전부 주방에 있느라고 이 강의를 못 들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건강기별을 왜 주셨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라고 준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기별은 마지막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남은 무리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좋아진 삶, 체험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지, 나는 고기 먹으면서 현미밥 한번 먹어봐. 그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 곳에서 해보니까 이제 전교인이 똑같이 듣기만 하면 돼. 똑같이 참여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한 주 만에 교회의 식단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야,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한 기별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구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는데, 특별히 92세 된 강희채 선생님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60대에 은퇴하자마자 아프지 않은데 제가 여수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오셨어요. 끝나는 날 저는 아픈 데는 없지만 이번에 큰 보험을 하나 들고 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떤 암이나 어떤 잘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 오면은 백투에덴 오면 되겠네요. 저는 보험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92세 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도 못 걸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때 보험 생각이 났어요. 아, 미국에 있다가 양일권 원장이 한국에 왔다는데 거기를 좀 한번 가자. 그래서 예전에 같이 데리고 쓰던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때 쓰던 차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만 내가 운전을 못한다. 나를 설악산까지
좀 한 번만 데려다 줘라. 입구까지 와서 4사람이 떼매가지고 방까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할 그대로 디톡스를 딱 일주일 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침대를 걷어차고 지팡이도 없이 이 앞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지만 실천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토파지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토파지 오자만 듣고 집에 가서 굶으면 되는구나.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래서 또 난치병을 치료하는 정말 지금 관심받는 새로운 한 분야가 디톡스인데 OD장에서 우리는 디톡스 메커니즘을 또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은 일독이다. 이런 말이 5,000년 전부터 내려와요. 10,000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양방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이 세상에 36,000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독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면 치료는 독소를 버리면 치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D, 버린다, 독소, 닥시피케이션, 약자로 톡스. 그래서 디톡스가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일까? 제가 대학에서 디톡스학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만들면서 이 디톡스를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유래, 역사 쭉 정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디톡스, 요즘 말은 똑같은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다양해요. 물만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 포도즙만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 꿀만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 소금물만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 레몬 주스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학적으로는 디톡스 메커니즘이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기 그때 발표된 논문을 너무 오래돼서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철자로는 나오지 않고 찾고 찾아서 찾아보니까 이 디톡스 메커니즘 그림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1947년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네, 아직도 약학대학의 독성학 교과서에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디톡스 메커니즘이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의문이 갔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릴 수 있는지 1947년도에 이미 밝혀졌고 의학적으로 지금도 하나도 고칠 게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왜 치료에는 아직도 사용이 안 되고 있을까? 디톡스학 역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제약회사에서만 사용이 됐어요.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 1실험, 2실험, 3실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약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치료를 해주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며칠 되면 분해해서 다 버려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먹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이론이 사용이 되면서 돈은 엄청나게 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그런데 치료 임상 쪽에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내 생각대로 디톡스가 아니고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디톡스 메커니즘에 충실하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디톡시피케이션을 펀메리에 쳤더니 1932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도까지 4만 9천 건 이상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해독의 장기, 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을 하는지 논문을 보니까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된다. 그런데 1단계 해독은 독소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고 지용성 독소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질병을 유발시키는 데 관여할까요?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아서 눈물로도 나갈 거고 땀으로도 나갈 거고 소변으로 나갈 거,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독소는 지용성 독소입니다. 들어와서 모든 장기 속에 있는 기름층 속에 딱 녹아 들어가면 평생 나가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메커니즘을 보면 1단계 해독의 내용의 핵심은 기름 보따리에 감싸여 있는 독소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는 걸 1단계 해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저절로 풀어질 리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이때 사이트크롬, 시토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은 1단계 해독이 진행이 안 되고 평생 장기를 공격하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단계 해독은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는 얘를 포승줄로 묶어서 피가 흐르는 곳까지는 끌어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4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그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용성 독소를 이제 1단계 해독으로 풀어 제치는데, 이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을 먹어야만 풀어진다. 그래서 이제 싹 풀어놨더니 부시락 그 기름 보따리를 푸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잘못하면 병을 더 크게 얻겠구나.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활성산소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펙트된 디톡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때 쏟아져 나오는 활성산소를 나오자마자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해야만 부작용이 없겠다. 이제 1단계 해독으로 풀어져 나온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줘야 되는데, 포함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포승줄로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어다가 제일 가까운 구멍을 통해서 버려주면 돼요. 소변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땀으로도 버려줘야 되니까 땀을 좀 잘 내면서 해야 돼요. 이번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할 거예요. 대변으로 또 버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 그 원인이 싹 나갈 때에 몸으로 느낄 만큼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무엇인가 이미 발표가 돼서 비타민 B 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합성으로 먹어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고 하는 논문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동안 먹던 음식들 중에서 요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하나씩 찾아서 발효기법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포함영양소,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뭘까? 이것들을 또 다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포함영양소는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황,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지?
해서 보따리, 네 보따리로 나누어서 언제 어떤 배합으로 얼만큼 먹으면 제일 적절할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번 주에 온몸으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는데, 오토파지만 하면은 굶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디톡스까지 보면은 칼로리는 좀 줄여서 먹어야 되지만 옛날보다 더 먹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공통 분모의 답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셨지만 여기 디톡스가 다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영양소들을 다 살펴보면 절대로 어떤 한 가지 식품에 다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모아서 이 해답을 찾는 것이 정답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면서 그간에 먹지 못한 디톡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으면서 우리가 해주는데,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한족이 5시간 운전을 부인과 함께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갖고 왔는데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가 거의 다 막혔어요. 너무 많이 막혀서 스텐트를 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은 거기다가 판막증까지 또 있어요. 평지도 90m만 걸으면 주저앉아요. 계단 서너 개만 올라가도 가슴 터진다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했더니 여기 심장혈관에 쓸데없는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처럼 이것만 싹 세포 차원이니까 녹여서 에너지로 써요. 4일째가 됐습니다. 칭다오에 노산이라고 하는 험준한 바위산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네파오니까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굴러도 안 죽을 것 같아, 잔디밭이라서. 근데 거기는 너무 험준한 바위산인데 거기를 다 참여자가 가는데 이분은 안 간대요. 아니, 왜 안 갑니까? 전 산 못 올라요. 가슴 터져요. 그래서 저하고 중국인 의사가, 두 의사가 당신 곁에 꼭 지켜서 갈 테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자. 당신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돌아올 테니까 가자. 갔어요. 한 2km를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난 줄 알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왜 내가 아직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박수를 쳐주면서 조금 더 가자.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막 젊은 사람도 헉헉거려요. 한참 올라가는데 막 진짜 이상하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아직도 내 심장이 안 터졌느냐. 제일 꼭대기까지 가슴 통증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뒤로 저는 일주일만 하고 왔지만 배운 대로 집에서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이제 완전히 치료돼서 아침마다 6km씩 마라톤을 뛰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임상 사례들을 부지기수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디톡스를 배워보니까 무조건 굶어서는 안 되고 먹어야 돼. 굶어야 돼, 먹어야 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 그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OD 장에서 장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갈수록 불치병, 난치병이 많아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대의학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에 제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논문 숫자만 봐도 알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쳐보니까 1956년도에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023년도에 자그마치 14만 9,665건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 분야를 그렇게 기대하는가?
예전에 여러분들 대변 검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때는 회충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메르스, 사스, 코로나, 그래서 요거 PDR 증폭 검사 좀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전 세계 국민이 다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비용이 싸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박테리아, 미생물도 좀 이걸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학계에서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로 검사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엄청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됐는데 지금까지 의학은 사람의 세포만 연구를 했어요. 우리 몸의 최소한의 생명체의 단위는 세포지 않습니까? 세포만 비밀을 다 풀면은 질병을 정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가 다 읽혀졌는데도 불치병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런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살펴보니까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검사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과학적으로 계산한 방법으로는 65kg 체중 나가는 사람들의 몸속에 세포는 한 30조 개가 들어있는데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은 38조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 속에서 잘못됐을 때 내 몸도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몸속 모든 곳에 미생물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살까요? 장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종류의 균들이 삽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적우적 먹는데 먹고 쏟아낸 물질이 나에게 이로우면 유익균이라고 분류를 했고 해로우면 뭐라고 분류를 해요? 유해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눈치균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제가 차지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유익균, 유해균이 치열하게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그 싸움을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지켜보는 중간균이 있다는 거예요. 배팅도 눈치 빠르게 초기해야 돼요. 당선된 다음에 찾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전에 이길 것 같은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야 콩고물이라도 오지. 네? 그래서 이 눈치균은 딱 살펴보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유해균이 이기겠다? 그럼 유해균 쪽으로 달라붙고 유익균이 이기겠다 그러면 유익균 쪽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싸움의 양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익균이 대표적인 주자를 뽑았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한 11% 정도, 락토바실러스가 한 15% 정도, 합해서 26% 정도가 들어있고 유해균의 대표 주자로 밝혀지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유해균은 한 13% 정도 있고 중간균이 박테리오이데스를 대표 주자로 뽑았는데 61%. 그래서 보니까 유익균이 건강한 사람은 한 둘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 유해균은 하나 정도 들어있으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유해균이고 3분의 2가 유익균이면 건강한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해균이 너무 많아. 균형이 깨졌어요. 미생물 불균형, 전문 용어를 붙여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오면은 모든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소넴 보그 교수가 이 장 쪽의 최신 그림을 제일 정교하게 그린 것 같아서 제가 컴퓨터로 좀 분해를 해서 알기 쉽게 좀 그려봤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장세포가 있고 아주 종이보다 얇은
장표피 세포가 하나가 쳐져 있고 그 앞에 뮤코스, 바로 점막이 여기를 또 하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속에 이제 대변이 지나가는데 미생물은 어디에서 살까요? 가장 많이 산다는데 어디에서 살까요? 똥 속에서 삽니다. 뭐 똥을 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장내 미생물은 대변 한가운데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끙 하고 대변을 싸면은 그 대변의 4분의 1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그만큼 새끼를 나놓고 나가니까 항상 일정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장표피세포 바로 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너무 많을 때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가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너무 많이 막 오락가락 독소가 쏟아져 나오면은 면역세포가 파김치가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 여기 갑상선을 암으로 오인하고 자기가 자기 걸 쏴.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은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약하면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내 세포만 연구했더니 답이 안 나와. 말기암 환자들 항암제를 줘요. 어떤 사람은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뇌성이 생겨서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죽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체중, 똑같은 나이, 똑같은 사기, 똑같은 항암제를 줬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밝혀졌는데 장내 미생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메커니즘이 밝혀졌어요. 예전에는 안 된다, 뇌성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장내 미생물 쪽을 보면은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쪽의 전문가들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은 자가면역 질환, 간질환, 장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적어도 50%는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찾아온다라고 발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추론이 아니고 인터넷 나오는 게 아니고 최신 논문을 찾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게 회복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은 참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7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약 많이 개발이 됐죠. 그러나 다 내성이 있어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10년, 15년 먹으면 절대로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뇌신경 질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약은 뇌신경 계통의 약들이에요. 그런데 다 써도 안 돼. 알고 보니 이 파킨슨,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공통적인 균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유해균들이 특별히 파킨슨 질병은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잘못 접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균이 있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장과 뇌는 고속도로로 연결된 장뇌 연결축이 발견이 됐고, 구체적으로는 미조신경을 타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 흑색질 속에 잘못 접힌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너무 많이 쌓여도 아까 배운 오토파지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잘 안 돌아가. 그러면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파킨슨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해보니까
지팡이를 잡고 온 환자들이 놀랍게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백투에덴에서 연세대학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첫날 들어오면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신 연구 결과에서 나온 대로 그 불균형을 회복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생활을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두 번째 검사를 해서 이 유익균, 유해균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장 속에서만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세상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영적인 세상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 속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를 이기는 방법은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해내면은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유익균이 둘이면 유해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나. 자,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똑같은 걸 봅니다. 대쟁투의 역사가 기록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이 싸웠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고 이 악한 천사들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여기 보니까 온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 전쟁에서 진 사단과 그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얼마가 쫓겼는가 하고 보니까 그 하늘의 지도자들, 그 천사들, 그 별이 얼마가 이 땅에 내던져졌다고요? 3분의 1. 둘, 하나, 세 개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숫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싸움의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어떤 변이종이 나타나도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몇 번 변종을 이제 거쳐가면서 예전에 백신 맞은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지금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만들기 전에 죽는 사람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느냐? 자긍심을 가져라. 너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먹으면 무엇이든지 너는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에도 저는 믿음으로 이걸 얘기했고 믿음으로 줬더니 놀랍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은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을 때 그들은 좋아하고 유익균은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걸 먹을 때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이 연구 결과 나오는데 제가
이 장내 미생물학을 모를 때 가르치던 먹거리 내용 중에서 최근의 논문으로 한 가지도 고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200년 전에 기록된 그 영감의 글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최근에 발표되는 이 장내 미생물의 먹거리하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영감만 받은 글이라고 믿습니다. 내용은 바뀌어진 게 없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왜 그 질병이 치료되는지 중간고리를 찾았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고, 웬만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속에 있는 잘못된 장내 미생물까지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유해균이 한 13, 유익균이 한 26, 이렇게 균형진 모습으로 돌아가려면은 유해균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유익균은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연세대학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연구해서 1차 발표를 했는데, 이거 기가 막힌 결과다. 지금까지 비슷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여기 백투에덴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빨리 영어로 바꿔서 국제저널에 내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은 들어올 때는 208억 마리였는데 평균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평균. 한 달 뒤에는 324억 마리로 증가되면서,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도록 증가가 됐다. 또 락토바실러스는 3.3억 마리에서 12.6억 마리로 놀라운 수치로 증가가 됐고, 또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은 533억에서 463억 마리로 평균 유의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 중간균은 그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수치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현민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는데 하루에 설사를 24번씩 해요. 55세까지 계속되는데, 오전에 양방병원, 오후에 한방병원, 그리고 전국의 요양원을 다 일주를 했는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55년 동안 직장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투에덴에 오셔서 한 달 동안 했더니 설사가 딱 멈춰지고 황금변이 나오고 35kg가 54kg까지 증가가 되면서 지금은 직장을 다닙니다.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걸 놔두고 어떤 설사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건 어렵습니다 하는 불치병, 남치병은 그냥 내 문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에 안 걸릴 수 있는 최근의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그 방법들을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이번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놀라운 방법을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무기를 하나 습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직접 이 원리대로 금요일까지 먹으면서 할 텐데 왜 그런 건지 최신의 의학 논문을 다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98세 할아버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적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카톡으로 팀별로 운영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상담하고 맞춤식으로 지도하면서 이번 이 네파 좋은 계절에 우리 몸과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